여러분은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고,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며,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계의 이면에는 어떤 구조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바칠라프 스밀의 책,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는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세계의 작동 방식을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과 선택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죠. 책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문제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전기는 어떻게 생산되고 전송되며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바칠라프 스밀은 많은 데이터와 사례들을 통해 에너지부터 음식 생산, 물 사용,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는 자원들이 어떤 경로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지 체계적으로 그려냅니다. 우리가 쉽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매우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는 제한된 자원을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지구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자원을 끊임없이 소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사소하게 느낄 수 없는 환경, 에너지, 생태계 문제들이 이미 눈앞에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두 번째 메시지는 세계의 복잡성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작가는 기술과 발전이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대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각자의 행동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식료품을 구매하고 얼마나 에너지를 소비하는지가 궁극적으로 세계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책 속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계적 환경과학자 바칠라프 스밀 신작.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팬데믹까지. 미래의 한계와 기회에 대비하기 위한 필독서. 세계적 환경과학자이자 경제사학자 빌 게이츠가 가장 신뢰하는 전방위 사상가. 바칠라프 스밀의 신작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무엇이 현대 문명사회를 지탱하는가? 빌 게이츠가 가장 신뢰하는 전방위 사상가 바칠라프 스밀이 식량과 환경부터 에너지, 바이러스, 기후변화까지 객관적 통계와 수학적 자료를 토대로 인류의 과거를 탐색하고 현대 문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우리의 문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으로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더 냉철하고 철저하게 미래의 한계와 기회를 통찰한다. 현대인은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도시화 기계화 때문에 대부분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식품, 원자재, 상품 등이 어떻게 생산되고 이동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이해 부족 탓에 사람들은 연일 화제가 되는 채팅형, 인공지능에 대한 장밋빛 기대나 기후위기로 세계가 종말을 맞으리란 비통한 예언에 휘둘리곤 한다. 현실적이려면 과학적이어야 한다. 사실 기반의 명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치밀하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바칠라프 스밀 특유의 서술 방식은 현대 세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데 더없이 적합하다. 현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냉철히 진단함으로써 허무맹랑한 예측에 속지 않고 미래의 위기와 기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다. 저작을 바칠라프 스밀. 과학자 공학자. 에너지, 환경, 식량, 인구, 경제, 역사, 공공정책까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50여 년간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를 선도해온 환경과학자이자 경제사학자. 세계 발달사를 꿰뚫는 통계 분석의 대가로 손꼽히며 빌 게이츠가 가장 신뢰하는 사상가로 주목받았다. 캐나다 매니토바 대학교 환경지리학과 명예교수이며 캐나다 왕립과학 아카데미 회원이다. 체코에서 태어나 프라하 카를로바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의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정책자문을 했다. 세계의 에너지와 환경정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비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과학진흥회 EAAS의 과학기술의 대중이해상을 받았다. 2010년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발표한 세계적 사상가 100인에 선정되었고 2013년 캐나다에서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캐나다 훈장을 받았으며
2015년 OPC 연구상을 수상했다. 사실 기반의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 에너지 기술 혁신이 인류 문명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통합적 관점의 책을 집필해왔다. 저서로 숫자는 어떻게 진실을 말하는가, 대전환 에너지란 무엇인가 등 40여 권이 있다. 목차. 서문 왜 지금 이 책이 필요한가? 1. 에너지에 대하여 연료와 전기. 근본적 변화. 근현대의 에너지 사용. 에너지란 무엇인가? 원유의 사용 증가와 상대적 후퇴. 전기의 많은 이점. 스위치를 올리기 전에. 탈탄소화 속도와 규모. 2. 식량 생산에 대하여 화석 연료를 먹는다. 세계국, 두 세기의 간격. 무엇이 투입되었는가? 빵과 닭고기와 토마토의 에너지 비용. 해산물 뒤에는 디젤류. 연료와 식량.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덜 쓰고 궁극적으로는 제로로. 3. 물질 세계에 대하여 현대 문명의 내 기둥. 암모니아 세계인을 먹여 살리는 기체. 플라스틱 다양하고 유용하지만 골칫거리. 강철 어디에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 콘크리트 시멘트가 창조해낸 세계. 물질에 대한 전망 현재와 미래. 4. 세계화에 대하여 엔진과 마이크로칩. 그리고 그 너머. 세계화의 머나먼 기원. 바람을 동력으로 사용한 세계화. 증기기관과 전신. 최초의 디젤 엔진, 비행과 무선. 대형 디젤 엔진과 터빈, 컨테이너와 마이크로칩.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의 등장. 다양한 분야에서의 세계화. 무어의 법칙. 필연, 후퇴와 과욕. 5. 위험에 대하여 바이러스부터 식습관과 태양면 폭발까지. 교토에서 혹은 바르셀로나에서 먹듯이 먹어라. 위험의 용인과 지각.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위험의 개량화. 자발적 위험과 비자발적 위험. 자연재해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 우리 문명은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지속되는 사고방식. 6.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유일한 생물권. 산소는 위험한 수준에 있지 않다. 앞으로도 물과 식량이 충분할까? 왜 지구는 영구적으로 얼어붙지 않는가? 누가 지구온난화를 발견했는가? 더 더워진 세계에서 산소와 물과 식량. 불확실성과 약속, 그리고 현실. 희망사항. 모형, 의심과 현실. 7. 미래에 대하여 종말과 특이점 사이에서. 실패한 예측. 관성, 규모와 질량. 무지, 관례의 반복 그리고 겸손. 전대미문의 노력, 지체되는 보상. 부록 숫자에 대하여 자릿수. 감사의 글. 이 책에 대하여 추천사입니다. 빌 게이츠. 이 책에는 스밀이 오랫동안 축적한 엄청난 양의 지식이 녹아있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힘을 숫자로 간략히, 그러나 철저히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사실적으로 정확하고 옳으면서 결코 따분하지는 않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나쁜 사마리아인들 저자. 현실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미래를 바꿀 수 있으리란 인간에 대한 신뢰가 복합된 책.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며 유익한 정보로 우리 눈을 뜨게 해준다. 폴 콜리어 옥스퍼드대 교수, 자본주의의 미래 저자. 우리가 안전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진짜 과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며 하나의 마법 같은 해결책이 없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뉴욕타임스. 자칭 전문가들, 특히 숫자를 읽지 못하고 온갖 희망사항만 늘어놓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주장을 신랄하고 매섭게 꾸짖는다. 워싱턴 포스트. 스밀의 주장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또 사실만을 말한다는 그의 자세를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그를 무시할 수는 없다. 도발적이지만 통찰력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월스트리트 저널.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경이로움은 덧없는 것이다. 우리 세계는 어차피 강철과 플라스틱, 콘크리트와 암모니아로 만들어진다. 이 책은 학문적 주제를 일반인도 읽기 쉽게 다루었다. 스밀은 겸손하고 차분하게 미래를 살펴보며 진보와 후퇴, 극복할 수 없을 듯한 어려움과 기적에 가까운 발전이 뒤섞인 미래를 예언한다. 커커스 리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과학적 관점에서 명쾌하고 공정하게 연구했다.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하는 기본적이고 주된 문제들을 설명해보겠다는 이 책의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어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적어도 약간의 에너지 식견 에너지 리터러시를 지녀야 한다. 우리 문명은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다음 단계로의 전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현대 컴퓨터, 엄청나게 많은 자료와 텔레커뮤니케이션, 엄청나게 값싼의 효율성을 칭찬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다. 그러나 농작물의 수확량은 어떤가? 두세기 만에 1kg의 밀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분에서 2초 이내로 줄어들었다. 인구의 80%가 하루하루 빵을 만들거나 1800년 미국 인구에서 농민의 비율은 83%였다. 쌀밥을 지어야 했다면 1800년 일본 인구의 90%가 촌락에서 살았다. 산업활동, 운송과 통신, 일상의 모습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대부분의 기술 혁신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현대 세계로 가는 길은 값싼 강철 쟁기와 무기질 비료로부터 시작되었다. 세계화에 대한 의혹과 비판은 편협한 이념적 논쟁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기본 역할에 대한 염려를 근거로 강력한 논거를 더해주었다. 세계 고무장갑의 70%를 한 공장에서 만들고 개인 보호장구뿐 아니라 일반 의약품까지 그 비슷한 비율을 중국과 인도의 몇몇 공장에서 만든다면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내기 어렵다. 이렇게 의존하면 가장 낮은 단위 비용으로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경제학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의사와 간호사가 적절한 개인 보호장구도 없이 팬데믹과 싸워야 하고 해외 생산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제한된 물품을 두고 필사적으로 경쟁을 벌여야 한다면 이런 의존은 범죄까지는 아니어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관리 방식이라 해야 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만연한 두려움은 잘못된 위험 지각의 전형적인 예이다. 원자력 발전이 대기오염과 관련한 사망을 크게 예방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핵을 이용한 전기 발전에 대한 불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은 화석 연료의 연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2020년에도 세계 전기의 5분의 3을 화석 연료로 발전했고 핵분열에 의한 발전은 10%에 불과했다. 1985년 체르노빌과 2011년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두 사고로 인한 잠재적 사망자의 예상치를 포함하더라도 핵과 화석 연료를 통한 발전에서 비롯되는 종합적 위험을 비교한 결과는 뒤집어지지 않는다. 코로나19 사망자는 계절성 독감과 무척 유사하게 65세 이상의 연령층, 특히 중대한 기저 질환이 있는 집단에 크게 집중되었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두가 알고 있듯 노령층의 과잉 사망은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기대 수명을 늘리려는 노력이 성공한 탓에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이기도 하다. 많은 부유한 국가에서는 기대 수명이 1950년 이후로 15년 이상 증가했다. 사망 진단서에는 코로나19 혹은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적히겠지만 그 진단은 근사치에 불과하다. 진짜 원인은 기대 수명의 한계가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리 대부분이 잠재적 건강 문제를 갖게 되었다는 데 있다. 2020년에는 일반 SUV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일반 승용차보다 약 25% 많았다. 여기에 도로를 달리는 SUV 2억 5천만 대를 곱하면 SUV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기차 2020년에 겨우 1,000만 대의 탈탄소 효과를 단숨에 몇 배나 상쇄해버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대에 SUV는 전기 발전 다음으로 두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 원인이었다. 중공업, 트럭 운송, 항공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았던 셈이다. SUV가 지금 추세로 계속 팔린다면 2040년쯤에는 1억 대의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며 절약한 탄소를 상쇄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일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더 정확하게, 더 냉철하게, 더 철저하게. 우리 세계를 이해하는 법. 세계적 환경과학자이자 경제사학자 빌 게이츠가 가장 신뢰하는 전방위 사상가 바칠라프 스밀의 신작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원제 하우 더 월드 릴리 워크스가 출간되었다. 세계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무엇이 현대 문명 사회를 지탱하는가? 이 책은 식량과 환경부터 에너지, 바이러스, 기후변화까지 객관적 통계와 수학적 자료를 토대로 인류의 과거를 탐색하고 현대 문명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힌다.
우리의 문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으로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고 더 냉철하고 철저하게 미래의 한계와 기회를 통찰한다. 통계 분석의 대가로 손꼽히는 저자 바칠라프 스밀은 에너지, 환경, 식량, 인구, 경제, 역사, 공공정책까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석학이다. 스밀의 오랜 팬인 빌 게이츠는 에너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내게 가장 많이 알려준 책은 단연 바칠라프의 책이라며 그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책에는 스밀이 오랫동안 축적한 엄청난 양의 지식이 녹아있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힘을 숫자로 간략히, 그러나 철저히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사실적으로 정확하고 옳으면서 결코 따분하지는 않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빌 게이츠. 과학적 통찰력과 거시적 안목으로 현 세계의 문제를 진단해온 세계적 석학 바칠라프 스밀의 50년 연구 집약. 현대인은 어느 시대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지만 도시화 기계화 때문에 대부분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는 식품, 원자재, 상품 등이 어떻게 생산되고 이동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이해 부족 탓에 사람들은 연일 화제가 되는 채팅형, 인공지능에 대한 장밋빛 기대나 기후위기로 세계가 종말을 맞으리란 비통한 예언에 휘둘리곤 한다. 현실적이려면 과학적이어야 한다. 사실 기반의 명확한 데이터와 통계를 치밀하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바칠라프 스밀 특유의 서술 방식은 현대 세계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는 데 더없이 적합하다. 현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냉철히 진단함으로써 허무맹랑한 예측에 속지 않고 미래의 위기와 기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다. 나는 비관론자도 낙관론자도 아니다.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해 보려는 과학자일 뿐이다. 이 책이 제시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접근법을 통해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세계를 전할 방법을 찾길 바란다. 바칠라프 스밀. 2050 탄소 중립까지 앞으로 30년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 중립은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 미래의 위기와 기회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바칠라프 스밀이 50여 년간 연구해온 결과를 한 권에 집약한 이 책은 오늘날 인류가 사회 경제 전반을 얼마나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증명하고 탈탄소화를 위한 단기간의 에너지 전환이 현실적이지 못한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준다. 에너지, 식량, 물질, 세계화학 위험 등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기본적이고 주요한 이 책의 7가지 주제는 곧 환경 문제로 귀결된다. 저자의 전공인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실용성과 공신력을 두루 갖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토마토를 먹을 때마다 디젤류를 5스푼씩 먹고 있다. 닭고기와 토마토 중 어느 쪽의 환경 비용이 더 클까? 바칠라프 스밀은 토마토 하나를 재배 유통하는데 얼마큼의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꼼꼼히 계산해 토마토의 환경 비용을 산출한다. 토마토는 세계에서 비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물이다. 질소 비료의 재료인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천연가스가 필요하다.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다면 난방에 들어가는 연료는 물론이고 운송과 저장, 포장 과정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투입된다. 이 모든 비용을 더하면 125g의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에 5테이블스푼, 즉 75ml의 디젤류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투입되는 셈이다. 우리가 식량 생산을 화석 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합성 비료 없이 전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이 가능할까? 바칠라프 스밀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로 암모니아를 꼽는다. 암모니아를 비료에 사용해 농작물을 대량 생산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80억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굶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비료를 적극 사용한 덕분에 1984년 도시에서 식량 배급제를 폐지했고 2000년에는 1인당 하루 평균 식품 공급량을 일본보다 늘릴 수 있었다. 이렇게 살포된 비료는 수질 오염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비료 사용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구가 급증하는 대륙인 아프리카에서 식량 공급의 질과 양을 개선하려면 비료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 인구가 증가하는 한 암모니아에 기반한 비료는 앞으로도 필수적일 것이다.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플라스틱, 줄일 수 있을까? 19세기 말에 처음 만들어진 플라스틱의 세계 생산량은
1925년에는 2만 톤에 불과했지만 1950년에 200만 톤, 2000년에는 1억 5천만 톤, 2019년에는 3억 7천만 톤으로 치솟았다. 경량성과 내구성을 겸비한 플라스틱의 역할은 특히 의료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현대인의 삶은 분만실의 플라스틱에서 시작해 집중치료실의 플라스틱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회용 장갑과 마스크 등 코로나19 팬데믹은 플라스틱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플라스틱은 우리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질로 자리 잡았다. 무엇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을까? 바칠라프 스밀은 인공지능과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이런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할 것이라 결론짓는다. 2050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만이 문제가 아니다. 현대 세계의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 발전에서의 탈탄소화를 이루더라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현재 범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 중 전기의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전반적인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려면 자동차뿐 아니라 선박, 항공기 등 모든 교통운송수단을 전기화해야 하고 세계 1차 에너지의 약 17%를 소비하는 콘크리트와 플라스틱, 강철과 암모니아 또한 전기만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공정을 개발해야 한다. 2019년 화석 연료가 세계 에너지 총 수요에서 차지한 몫은 80%였다. 바칠라프 스밀은 화석 연료를 한순간에 포기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화석 연료의 연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남을 것이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정책의 손익분기 시점은 언제인가? 기후변화라는 난제를 상대하려면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채택해 세계적인 탈탄소화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온도 상승은 25년에서 30년간 지속된다. 기후 경제 모형으로 계산하면 2020년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작해도 경제적 순편익을 달성하는 손익분기 시점은 2080년 안팎이다. 즉 21세기 중반에 태어나는 세대가 처음 순편익을 누리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젊은 세대가 즉각적 이득보다 먼 편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또 저소득 국가는 생존의 문제로 화석 연료 사용을 늘리는데 부유한 국가가 반세기 이상 절약해야 하는 삶을 기꺼이 수용할까? 그러나 바칠라프 스밀은 성공을 확신할 수는 없어도 실패에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미래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글 출처 교보문고.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바칠라프 스밀.